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5배가 넘는 주주 환원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상황 속에 개미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그림이 숨어 있거든요. 투자자 여러분, 오늘 주가 보고 고개를 갸웃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호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오히려 빠지고 있거든요. 지난 21일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발표 직후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밀려 내려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리둥절하셨을 거예요.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는 이 이상한 상황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진짜 봐야 할 그림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오늘까지의 주가 상황부터 짚어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정규장에서 28만 1,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근데 장이 끝난 뒤 시간외 거래에서 26만 9,500원까지 밀렸습니다. 정규장이 끝나자마자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그 발표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재 발표 직후에 오히려 주가가 눌린 상황인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대체 무엇을 발표했는지 볼게요.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올해 주주 환원 규모를 정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90조 원에서 110조 원에 이릅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기존에 가장 컸던 게 2020년에 20조 3천억 원이었는데요. 이번 규모는 그때의 무려 5배에 달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파격적인 주주 환원인 거죠. 이렇게 큰 규모인데 왜 시장은 실망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핵심이 있어요. 발표에서 당장 확정된 내용이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확정한 건 약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입니다. 여기에는 정기 배당금 2조 4,500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30조 원은 3분기 실적 발표 때 지급될 예정이에요. 문제는 90조에서 110조라던 그 큰 규모 중에 당장 확정된 게 30조 뿐이라는 거죠. 기대가 워낙 컸던 만큼 당장 나온 숫자에 실망한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간 걸까요?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삼성전자는 나머지 주주 환원의 규모와 방법을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2027년 1월 말에 열릴 이사회에서요. 그 자리에서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돌려줄지 최종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은 그대로인데 시점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 당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장이 잠깐 실망한 거죠. 여기서 주식시장의 오래된 격언을 하나 짚어드릴게요. 바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미리 사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실제로 그 뉴스가 확정되면 오히려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주주 환원 기대감에 미리 오른 주가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나쁜 일이 생긴 게 결코 아닌 거죠. 오히려 좋은 뉴스가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인 겁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 개미분들이 안심하셔도 될 분석이 나왔어요. 하나증권의 김노코 연구원이 오늘 의견을 냈습니다. 김 연구원은 지금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은 규모가 크지 않다고 봤어요. 소각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수급에 소폭 기여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로 연말까지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판단인 거죠. 왜 연말까지 기대가 유효하다고 봤을까요? 바로 아직 쓰지 않은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김노코 연구원은 잔여 주주 환원 재원이 90조에서 110조 원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큰 돈이 고스란히 남아서 앞으로 풀릴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확정된 30조는 시작일 뿐인 겁니다. 진짜 큰 금액은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연말까지 기대를 접으면 안 되는 이유인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증권사의 분석도 나왔어요. 기에스투자증권의 김수현 센터장이 구체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 센터장은 내년 초에 집행될 주주 환원을 이렇게 예상했어요. 잔여 주주 환원 약 70조 원 중 상당 부분이 배당으로 나올 것이라고 봤고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약 10조에서 20조 원 규모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규모는 약 50조에서 60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내년에 이렇게 큰 금액이 주주들에게 돌아온다는 전망인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바로 우선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조금 더 받는 주식입니다. DS투자증권은 이번 주주 환원에서 우선주가 특히 유리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자사주 소각에서 우선주로 가는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상당히 논리적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보통주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보통주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나눠서 들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보통주 지분율이 10%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회사가 보통주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두 회사의 지분율이 10%를 넘어가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한도인 10%를 넘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주는 함부로 소각하기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바로 우선주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라 이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를 소각하면 앞서 말한 지분율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건드리지 않고도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DS투자증권은 우선주 소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얼마나 비싼지를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보통주 프리미엄이 36% 수준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봐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시장에서도 이 프리미엄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뜻인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그림이 보여요. 우선주 소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우선주는 지금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도하게 벌어진 우선주와 보통주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어요. DS투자증권은 바로 이 점을 괴리율 축소의 계기라고 표현했거든요. 지금 눌려있던 우선주가 제 가치를 찾아갈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과도하게 벌어졌던 격차가 좁혀지면 그만큼 우선주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주 환원이 우선주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남들이 실망하는 지금 오히려 큰 그림을 봐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이때 확정된 30조 원의 현금 배당이 실제로 지급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내년 1월 말에 열릴 이사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머지 90조에서 110조 원의 사용 방안이 최종 결정되니까요. 특히 우선주에 얼마나 배분되는지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이 두 번의 발표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그림의 방아쇠가 될 겁니다. 여기서 개미분들께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주가가 빠진 건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대 최대의 5배가 넘는 주주 환원이라는 큰 그림은 그대로거든요. 당장 확정된 게 적다는 이유로 잠깐 실망 매물이 나왔을 뿐입니다. 남아있는 재원과 우선주 기회를 생각하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증권가도 연말까지 기대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큰 그림을 믿고 차분히 지켜보시면 되는 시기인 겁니다. 시장은 결국 회사의 본질을 따라 움직이는 원칙이 있어요. 오늘 짚어드린 역대급 주주 환원은 그 본질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소식 속에서도 시장은 우리를 흔든다는 겁니다. 당장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파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결국 이 흔들림 속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건 나만의 기준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일수록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 많으실 겁니다. 며칠 사이 주가가 쭉 빠지면서 파란 계좌 들여다보다 한숨 쉬신 분,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밤에 장설 치신 분,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손가락이 매도 버튼 위에서 멈칫하신 분, 지금 딱 그 심정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무섭게 빠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당장 내일 내 계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공포에 못 이겨 오늘 던진 사람과 기준을 갖고 버틴 사람, 다음날 아침 그 자리가 바닥이었던 경우 정말 많았거든요. 문제는 그 순간 나를 잡아줄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이런 급락이 나오면 큰 손들은 진작에 대응 시나리오를 짜두고 차분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 다음 패가 뭔지 들여다볼 새도 없이 공포에 휩쓸려 팔고 나서 늘 한 발 늦게 후회하곤 하죠. 왜 이렇게 늦을까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죠. 다만 그 쏟아지는 소식 중에 뭐가 진짜 신호이고 뭐가 그냥 소음인지 이걸 가려내 하나로 꿰어볼 기준이 우리한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기준의 차이가 개미와 큰 손의 판을 가르는 셈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이 직접 세우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요즘 채널이 커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요청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것도 필요하신 자료도 저마다 다 다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반도체 주도주가 궁금하고, 어떤 분은 하락장 대응이 급하고, 어떤 분은 내 종목을 진단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여러분이 요청 주셨던 것들을 전부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6가지입니다. 첫째, 이북 코스피 2만 시대. 둘째, 한국 반도체 주도주 신호 알림. 셋째, 반도체 ETF 정보. 넷째, 하락장 대응 가이드. 다섯째, 코스피 코스닥 히든 종목 가이드. 여섯째, 내 종목 진단받기. 이렇게 각각의 성향에 맞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 가장 필요한 2가지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락장 대응 가이드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필요한 자료죠. 대부분의 개미들은 하락이 오면 그제야 어떡하지? 하고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는 지금처럼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크게 흔들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혼자
판단이 안 설 때 꺼내보는 자료예요. 지금이 나눠 담을 자리인지 아니면 잠시 지켜볼 자리인지, 현금은 얼마나 쥐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걸 미리 기준으로 잡아두면 급락이 와도 공포에 휩쓸려 파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뿌리째 뽑히는 개미가 될지 버티고 서 있는 개미가 될지 그 차이를 만들어주는 자료죠. 두 번째는 내 종목 진단받기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 지금 버텨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리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판단이 안 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객관적인 진단이죠. 내 평단이 지금 어디쯤인지, 비중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멘탈이 흔들릴 정도는 아닌지, 이런 걸 하나씩 짚어서 지금 내 포지션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등급으로 알려드립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고 시장에 끌려다니면 결국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 진단이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겁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유료 상품이 아닙니다.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종목 사라, 팔아라 찍어주는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솔직히 요즘 그런 걸로 마음고생하신 개미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 달라는 얘기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보실 수 있게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물고기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도움이 안 되면 안 쓰셔도 그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갸웃하십니다. 공짜라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단언컨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준비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받아가시고 도움이 됐다 싶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그리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짧은 인사 한번.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채널이 조금씩 커지면 저도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할 힘이 생기고요. 서로한테 득이 되는 구조인 거죠.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로 들어오시면 아까 그 6가지 자료가 체크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걸 골라주시면 되는데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2개가 필요하면 2개, 다 필요하면 다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해주시고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딱 필요한 자료들만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요즘 스팸 문자가 워낙 많고 심지어 제가 무료로 드리는 자료를 돈 받고 대파는 분들, 또 유료방으로 끌어가려는 업자들까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실제 구독자분이 맞으신지 확인차 한번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건 우리 개미분들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난 21일 역대 최대의 5배가 넘는 주주 환원을 발표했어요. 그 규모가 90조에서 110조 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규모였죠. 근데 당장 확정된 게 30조 현금 배당뿐이라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이건 회사 문제가 아니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요. 하나증권은 잔여 재원 90조에서 110조가 남아있어 연말까지 기대가 유료하다고 봤어요. DS투자증권은 내년 초 배당 50조에서 60조, 자사주 10조에서 20조를 전망했고요. 특히 우선주는 금산법 문제를 피할 수 있어 소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지금 보통주 프리미엄이 36%로 역대 최고라 우선주 괴리 축소의 기회이기도 하고요. 3분기 실적 발표와 내년 1월 이사회가 이 모든 그림의 방아쇠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소식 속에서도 결국 흔들리지 않은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온전히 내 편이 되는 거잖아요. 당장의 실망 매물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믿고 차분히 가시면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혼자 흔들리지 마시고 같이 추세를 보면서 차분히 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